지난주에 못다한 내용 살짝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8주차 자리에 7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살짝 들어가 있지만 첫 슬라이드에 별표가 쳐져 있는 점 PDF 파일이랑 샘플로 어쩌고 해가지고 압축 파일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우리 이클립스 켰는데 시간 조금 걸리니까 미리 켜두고 그 다음에 압축 파일이랑 점 PDF 파일 다운로드 해둔 상태로 우리 수업 전반부 마지막을 같이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지난주에 어디까지 진행했냐면 뭐 이런저런 두 가지 예시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뒤 정리 부분 하다가 요 퀴즈 나오는 부분까지 일단은 진행을 했어요. 자, 그렇긴 한데 뭐 지난주 내용 조금만 읊어보면 우리가 어디서 스타트를 했는지부터 조금씩만 읊어놓고 오늘 원래 내용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인스턴스라는 제목으로 일단 이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름을 주로 네 가지 의도로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 가면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서 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구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뭐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자바 동네는 각각의 이름들 예를 들어 내가 요 이름 예를 들면 넘버라는 이름을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용도 뭔가 예를 들면 인트값 하나를 담아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쓰기 위한 용도로 쓰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적게 될 코드랑 그다음에 얘를 코드 이름 어떤 코드 덩어리 나중에 편하게 호출할 수 있게 도입해서 쓸 이름이다 할 때 적는 방법 메서드 정의를 적죠. 데이터 이름은 선언을 적고요. 등등등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자바 동네에서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할 때 그게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나는 지금 어떤 걸 목표로 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완전히 다른 코드를 적어가면서 딱딱 구분해 가면서 여러분이 적을 수 있도록 안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름, 코드 이름, 그 다음에 형식 이름 그리고 우리가 직접 정해본 적은 없긴 하지만 뭐 소속관계만을 구성하기 위한 뭐 자바니, 유틸이니 하는 이름들 있다는 걸 구경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속관계 얘기가 살짝 등장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점 연산자로 구성할 수 있는 점 수식 일종의 full name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처음에 hello world 출력할 때부터 sysout 해갖고 자동 완성했었는데 거기도 점이 두 개가 찍혀 있었어요. system out println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느낌으로 자동 완성을 해줬었습니다. 거기서의 점 두 개조차도 여기 적혀 있는 이 두 가지 목표로 각각 서로 다른 목표로 적어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점 연산자를 사용하는 예시 해가지고 두 가지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식 이름 예를 들면 시스템이라든가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의 점을 찍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형식 이름에 점을 찍거나 또는 자바 점 유틸 점과 같이 그 소속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이름에다가 점을 찍고 걔 소속 이름을 적는다든가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얘기했었던 full name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이름의 소속 관계를 명시해 가면서 적는 셈이 됩니다. 아, 나는 지금 그냥 아웃이 아니라 시스템 소속 아웃을 지금 쓰려고 하는 거야와 같이 어디 안에 들어있는 아웃을 쓸 것이다.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아웃을 쓸 것이다. 해서 시스템.out과 같이 적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은 오묘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몇몇 수식 완전한 수식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지금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무튼 무슨 형식을 이게 무슨 형식 수식이냐 정도를 여러분이 특정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까지 수식을 예쁘게 적어놓고 거기다 점 찍고 이름을 적는 게 가능했어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out.println을 한다라는 건 out 소속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out의 형식 소속 이름을 적는 셈으로 쳐줬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름의 형식은 그 선언을 보면 알 수 있었고 아무튼 걔는 프린트 스트림 형식 데이터 이름이었어요. 뭐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스태틱 필드 이름이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거기다가 점을 찍으면 걔의 형식 프린트 스트림 소속 non static 메서드 이름 println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적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단 조금 더 부연을 해가면서 이번 주 내용을 이어서 진행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 연산자 사용 예시하면서 요건 저만 확인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예시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클래스 소속 스태틱 필드 이름이랑 non static 필드 이름, 스태틱 메서드 이름이랑 non static 메서드 이름을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이리저리 노력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메서드 각각에 대해서 이 두 이름에 대해서는 이클립스가 이탈릭체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기울임체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필드 이름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심히 파란색으로
좀 짙은 파란색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스태틱 필드 이름, 스태틱 메서드 이름을 적을 때는 그냥 그 점 연산자의 첫 번째 의미에 해당하는 소속 관계만 우리가 명시해서 적어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두 번째 목표에 두 번째 예시에 해당하는 요 MC2 해가지고 점 연산자의 두 번째 용법에 해당하는 계산하면 myClass2 형식 값이 나올 만한, 달리 말하면 myClass2 형식 수식을 적고 완전한 수식을 적고 걷다 점 찍고 스태틱 필드 이름, 스태틱 메서드 이름을 적는 것도 가능은 했었습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살짝 확인을 했었어요. 자, 요거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어디서 구경을 했었냐면 요 부분이에요. 그 우리 두 캐릭터 대결하는 예시를 구경을 해봤었는데, 당시에 제가 그 경기장 아레나 1호점이랑 2호점 두 개를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경기장에서 동일하게 나랑 내 캐릭터랑 상대방 캐릭터랑 집어넣어두고 내 캐릭터가 왼쪽 캐릭터가 되도록 내 캐릭터가 선공을 하도록 집어넣어 놓고 대결을 돌렸더니 어떤 경기장에서 수행하는지랑 1도 상관없이 항상 대결 양상이 완전히 똑같이 흘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점 왼쪽에 경기장 1호점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나 2호점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나, 어차피 메서드 내용물 실행 양상이 완전히 똑같다라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막 새로운 경기장 미리 건설해 놓고 걷다가 점 찍어야지 쓸 수 있는 그런 난 스태틱 메서드가 아닌 스태틱 버전 메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태틱 6글자만 붙여놓고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myClass2 나올 만한 myClass2 형식 수식 적고 마치 non-static field 이름, 메서드 이름 적듯이 static field 이름, 메서드 이름 적는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소속 관계만 명시해서 적는 거랑 하등의 차이가 없이 완전히 똑같이 동작한다. 따라서 굳이 이렇게 적지 말아달라고 우리 에클립스가 열심히 노란색으로 경고를 뱉어가면서 should를 썼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태틱 이름들은 이렇게 좀 쓰지 말고 내가 봐드리긴 할 건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겠니? 라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락을 지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non-static field랑 non-static method 같은 경우는 조금 번잡했어요. 그 점 연산자 사용법 두 가지 중에 오로지 두 번째 것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이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데이터 이름 MC 해가지고 지금 인스턴스 하나 담아둔 거죠. 그 다음에 개의 넘버, 그 다음에 개를 갖고 프린트 넘버를 호출한다와 같이 수식에다 점 찍고 각각 데이터 이름, 코드 이름, myClass 소속 필드 이름과 non-static 필드 이름과 메서드 이름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먼저 구경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this라는 친구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자, 결국은 우리가 이전 버전이랑, 그러니까 아레나 버전이랑 캐릭터 버전 두 가지 대결이 완전히 동일하게 수행되려면 우리한테는 동일한 코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코드를 돌리기 직전에 동일한 데이터를 세팅을 해둬야 될 거예요. 일단 우리는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아레나 버전이랑 캐릭터 버전이 완전히 동등하게 실행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건 유지의 두 번째 예시죠. 두 번째 예시에서 우리가 캐릭터.자바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어요. 이전에는 경기장에서 싸운다. 누구랑 누구랑 싸우냐? 인수를 두 개를 받았습니다. 캐릭터 두 개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non-static 버전이고 내가 싸운다. 누구랑 싸울 것이냐, 누구한테 싸움을 걸 것이냐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메서드 호출식을 적는 것을 희망하다 보니까 그 메서드 호출식을 우리가 원래 버전이 아닌 이런 버전으로 메서드 호출식을 적는 걸 희망하다 보니까 인수는 하나만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누구랑 싸우냐? 인수는 하나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 LHS 점이 적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LHS가 인수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여기를 고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LHS가 뭘 의미하냐? 나랑 상대방이 싸운다 할 때 그 나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RHS는 여전히 상대방인데 그러니까 RHS는 여전히 상대방인데 우리는 계산하면 내 캐릭터에 해당하는 왼쪽 캐릭터에 해당하는
인스턴스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다짜고짜 그냥 요 네 글자를 지웠더니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걸 먼저 구경했었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요 맥스 HP에 대한 선언은 그 스코프 관점에서 중괄호 하나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요 바로 옆에 선언이 보이니까 적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는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C 할 때도 뭐 전역 변수, 지역 변수 할 때도 구경해 봤잖아요. 스코프 얘기 들어봤잖아요. 지금 같은 파일 안에 맥스 HP 선언이 이 안쪽에 바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인수 선언 같은 데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중괄호 하나 바깥에 있다 보니까 뭐 저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우리 이클립스 여기 커서 갖다 댔을 때 음영으로도 얼마든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일단은 가능은 하다, 오류는 안 나는구나 한 다음에 실행했을 때 대결 양상이 동등한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동등한 코드를 가지고 동등한 데이터를 밀어놓고 돌리면 동일한 실행 양상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인지상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버전 두 캐릭터 미랑 유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캐릭터 정보를 얻고 싶다면 현재 호출식 구조상 LHS 점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U는 RHS 점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게 여러분 이미 뭐 파이썬이라든가 C 수업에서 배웠던 그 인수 개념의 본질이잖아요. 함수 호출식 계산할 때 일단 괄호 안에 적어놓은 수식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값을 각각의 인수 자리에 담아놓고 스타트한다. 그래서 마치 저런 느낌의 는 수식을 먼저 계산해 둔 다음에 비로소 듀얼 중괄호 안에 적어둔 문장들을 실행하기 시작한다와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랑 동등한 느낌이 여기도 적용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결 양상이 동일하고 코드는 완전히 똑같다 보니까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안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도 내 캐릭터 공격력, 방어력 등등이랑 상대방 캐릭터 공격력, 방어력 등등이 전부 다 사용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내 캐릭터는 나고 상대방 캐릭터는 U인데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데이터는 인수로 지금 성공적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캐릭터라는 걸, 내 캐릭터가 누구냐, LHS가 누구냐, 누가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정보는 그 점 연산자 왼쪽에 적혀있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다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non-static 메서드 호출식의 점 왼쪽에 적어놨었던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여러분이 메서드 정의를 적고 있는 동안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한 수식을 적을 수 있게 this라는 키워드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maxHP, 그냥 def 하면 그거는 이클립스에 의해서 this.def를 쓴 거구나. 중괄호 하나 바깥에 있다 보니까 this.def, 달리 말하면 저 왼쪽에서 특정했던 개, 지금 같은 경우는 내 캐릭터의 방어력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얼마든지 유추해 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코프 관점에서, 자, 요건 저만 할게요. 역시나 만약에 가까운 곳에 maxHP라는 이름의 동일한 이름에 대한 선언이 있다면 얘는 더 이상 이제 저 중괄호 하나 바깥에 있는 non-static field 이름을 쓴 셈으로 쳐주지 않는 거예요. 스코프 관점에서 더 가까운 데에 이 동일한 이름에 대한 선언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선언이 이렇게 적혀 있음에도 나는 내 캐릭터의 max HP가 필요하다, LHS의 max HP 같은 게 필요하다라면 그때 이제 인수 이름이 없으니까 대신에 this라는 키워드를 적고 걷다가 점 찍으시면 다시금 내 캐릭터의 max HP를 쓰는 셈 된다. 그래서 요 max HP는 이제 다시금 요 this의 형식이 되는 거죠. 캐릭터 형식 소속, 캐릭터 소속 non-static field 이름을 쓴 셈 쳐준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선언 보통은 잘 안 적을 테니까 보통은 그냥 this 점은 생략을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동일한 코드, 복사 붙여넣기 했으니까 당연하죠. 동일한 코드를 동일한 데이터 밀어놓고 양쪽 버전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해 본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저런 얘기했었고, 인스턴스랑 클래스 얘기를 이제 정리를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 먼저 쉬운 인스턴스 얘기를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인스턴스는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 우리 이전에 살짝 등장했는데 제가 매번 얘기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어떤 클래스 형식 실물을 인스턴스라고 부른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클래스 형식 실물이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레퍼런스 형식 실물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프리미티브 형식과 레퍼런스 형식 얘기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트 인스턴스, 불린 인스턴스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스트링 형식, 프로그램 형식, 캐릭터 형식 인스턴스를 논의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캐릭터 형식 인스턴스에는 내 캐릭터 정보에 해당하는 그런 다양한 값들이 담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했던 게 이거는 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구경하기로 하고 이거요. 자, 자바에서는 이게 딱 고정돼 있어요. 파이썬 동네라든가 C++, C 동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자바 동네에서는 이게 딱 고정돼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여러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나 지금 이 게임 돌릴 때 예를 들면 장애물이라는 인스턴스가 300개가 필요한데 나는 그런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되는 거지? 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딱 하나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수식을 적는 거예요. 계산하면 그 형식, 새로운 인스턴스를 일단 먼저 만들고 걔가 메모리 위 어디 있는지에 해당하는 그 인스턴스를 특정 가능한 뭐 위치값 적당히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는 겁니다. 뭔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new 연산자를 써서 우리 수업에서는 new 수식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수식을 적어주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이 예시는 캐릭터 2명을 대결을 붙이는 느낌의 예시였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캐릭터 인스턴스 2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컨트롤 F10을 눌러서 실행하는 동안 new 수식을 총 2번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 2번의 계산이 끝난 이후 시점부터는 메모리 위에 캐릭터 인스턴스 2개가 있는 겁니다. 2번 계산하면 2개 있는 거고 300개 필요하다. 복사 붙여넣기 300줄 하시든가 아니면 300번 계산하도록 반복 흐름을 구성하시든가. 포문 같은 거, while문 같은 거 쓰면 되겠죠? 0에서부터 300까지 해가지고 new 수식을 연거푸 계산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new 수식을 이렇게 는 수식의 우항 자리에 적어놓고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인스턴스라는 건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거고 인스턴스의 이름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달려있지 않습니다. 얘는 지금 메모리 위 자리를 논의할 때 할 만한 개념이고 메모리 위에는 그냥 덩어리가 2개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덩어리가 어디 있는지는 이 new 수식의 계산 결과 값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 보니까 이거 그냥 잊어먹고 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금 시점에 미리 내가 정한 이름, 내가 정한 로컬 변수든 필드든 아무튼 그 이름에다가 세이브를 해두고 담아두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보통 는 수식의 우항 자리에 new 수식을 적게 될 거예요.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new 수식을 총 2번 계산할 건데 한 번은 미에다가 담고 한 번은 new에다가 담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수식 미를 계산하면 이 이름 미를 사용하면 맨 처음 만들었던 그 인스턴스를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걔가 어디 있는지를 담아놨으니까요. 그 다음에 you 한 다음에 점 찍거나 하면 2번째로 만든 그 인스턴스. 당연히 이 둘은 서로 다른 인스턴스입니다. new 수식 계산할 때마다 메모리 완전 새로운 자리에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캐릭터 한 명입니다. 하고 같이 인스턴스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 계산했고 각각 서로 다른 이름에 담아놨으니까 우리는 나 아까 전에 처음 만들었던 그 인스턴스 써야 하는데 하면 미점 해가면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2번째로 만든 애가 필요하면 u점 하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 만든 친구에 대한 데이터 거기 포함되어 있는 non-static field 자리에 이제 내 캐릭터에 해당하는 적절한 엄청나게 커다란 값들 담아가면서 그 인스턴스가 내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미리 꾸며놨고 상대방 캐릭터 그러니까 2번째로 만든 인스턴스는 상대방 캐릭터가 되도록 꾸며놓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메모리 위에 인스턴스가 2개 있는 거고 각각 포함되어 있는 non-static field 자리에 적절한 값이 각각 독립적으로 담겨있는 셈이 되니까 우리는 그 2가지를 다시 한번 활용해서 종합을 해서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었던 2 캐릭터 간의 대결을 연출을 해보는 게 가능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 인스턴스라는 단어에 연관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는 수식을 곁들여 가면서 new 수식을 적으시게 될 겁니다.
폼은 쓸 때는 마찬가지겠죠? 그때는 아마도 우리 수업에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았지만 파이썬에서의 리스트라든가 C에서의 배열이라든가를 쓰시면 여러분 인덱스 개념을 적용하시면 IDX 번째 자리에다가 지금 만든 인스턴스를 담는다. 와 같은 는 수식을 300번 연거 후 IDX 값만 바꿔가면서 계산하도록 만들면 어떤 커다란 뭔가 안에 인스턴스 300개가 빼곡하게 들어있도록 여러분이 나중에 게임 만들 때 얼마든지 꺼내와서 써먹을 수 있는 장애물 인스턴스 300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등등등입니다. 자, 그래서 포함관계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5주차에는 소속관계 얘기를 했습니다. 소속관계는 이름들 사이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여러분이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데이터 이름 선언, 코드 이름, 그러니까 메서드 정의 또는 다른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적어둘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중괄호 안에 그 이름을 도입하기 위한 뭔가를 적어놨다면 그럼 소속관계가 형성됩니다. 그게 소속관계를 형성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아무튼 소속관계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우리 이번 6주차에 튀어나왔던 그 로컬 변수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그 친구는 소속관계랑 1도 상관없는 친구다라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걔는 어차피 스코프 관점에서 다른 중괄호,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는 어차피 유효하게 적을 수조차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풀네임 같은 걸 굳이 붙여줄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풀네임을 적는 이유는 이 중괄호 말고 다른 중괄호, 예를 들면 자바 중괄호, 유틸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스캐너라는 이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풀네임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캐너라는 건 그렇게 내가 지금 자바랑 유틸이랑 1도 상관없는 코드 치고 있지만 얼마든지 도입해서 쓸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입하고 싶을 때 풀네임을 적는 거예요. 근데 로컬 변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중괄호 안에서는 애초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굳이 소속관계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풀네임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없다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소속관계는 그렇게 조금 되게 넓은 의미 막 뭐 데이터 이름도 적용될 수 있고요. 코드 이름도 적용될 수 있고요. 등등 아무튼 다양한 이름들 우리 구경해 봤지만 걔네들 전부 다 소속관계랑 인볼브 될 수 있습니다. 연관 지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포함관계는 매우 좁은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적어놨어요. 어떤 클래스 형식 인스턴스에는 해당 클래스에 직접 소속되어 있는 non-static 필드들에 대한 자리가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했었고 요거 아직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퀴즈입니다. 아래 보기들 중에서 자바에서 유효한 포함관계로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맞는 건 뭘까요? 이런 거 막 시험에 낼 수 있겠죠. 저는 오지선다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리고 모두 고르세요를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32가지가 나오잖아요. 간단히 풀어봅시다. 일단 요 프리미티브 형식 인스턴스 생각해보면 인트 인스턴스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형식 뭐 쉽게 말하면 클래스 형식에 대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뉴 수식을 적어가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번이랑 3번은 요 앞부분 전제부터 틀려먹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2번이랑 4번이 남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형식 인스턴스가 여기까지 맞아요. 프리미티브 형식 non-static field 자리를 포함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프리미티브 형식이 나왔어요. 일단 non-static field 자리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게 포함관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프리미티브 형식 field 자리를 포함할 거냐라는 게 현재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맞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동일한 non-static field 이름 ATK를 쓰고 있어요. 얘 형식은 int 형식입니다. 그렇긴 한데 내 캐릭터 인스턴스를 확대해서 봐도 거기에 ATK 자리 int 값 하나 담을 만한 4바이트가 별도로 있는 거고 그게 상대방 캐릭터에 대해서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티브 형식이라 하더라도 프리미티브 형식이기 때문에 그 인스턴스 확대해보면 진짜로 숫자 100만, 숫자 20 같은 게 담겨 있는 거고 아무튼 그 프리미티브 형식
그러니까 지금은 int 형식이죠. int 값을 담기 위한 자리 자체, 4바이트 자체는 각각의 인스턴스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레퍼런스 형식이었다. 예를 들어 name, 현재 스트링 형식이잖아요. name은 레퍼런스 형식이고 name 자리도 일단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name 자리에 실제로 담기는 값은 메모리 위에 지금 요 캐릭터의 이름에 해당하는 스트링 인스턴스가 어딨냐에 해당하는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값만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선량한 띠고 학생이라는 6글자 자체가 네임에 차곡차곡 담기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량한 학생이라는 글자들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동일한 레퍼런스 형식인 스트링 형식이죠. 아무튼 스트링 형식 인스턴스에 담겨 있게 될 것이고 네임 자리에는 그 스트링 인스턴스가 어딨냐에 해당하는 것만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요 4번이 애매해지게 되는 거예요. 레퍼런스 형식 인스턴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인스턴스가 레퍼런스 형식 인스턴스 그 자체를 포함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스트링 형식 non-static field 이름 적어놨다 하더라도 걔에 대한 자리, 그러니까 각각에 포함되는 자리에는 이 인스턴스가 어딨냐에 해당하는 정보만 담지 그 인스턴스 자체, 그 글자들을 통째로 담는 건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맞는 말은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레퍼런스 형식, 프리미티브 형식은 5주차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그걸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퀴즈는 요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열심히 non-static 얘기를 해가면서 스태틱 붙이지 않은 필드 이름, 메서드 이름 쓰려면 아이고 복잡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포함 관계까지 구경해보고 인스턴스 정리해보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지난주까지는 그러니까 4주차 이전까지는 아이 스태틱 그냥 붙여놓읍시다. 뭐 붙여야 되나 봐요. 우리 맨날 자동 완성당했던 그 메인에도 메인이죠. 이클립스가 자동 완성해줬던 이 메인이라는 친구도 스태틱 메서드로서 돼 있었고 아무튼 엔간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스태틱 필드 그다음에 스태틱 메서드를 써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는 좀 더 편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 이 포함 관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스태틱 필드에 대한 포함 관계 1도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스태틱 필드 자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걔가 인스턴스, 각각의 인스턴스에 따로따로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스태틱 필드 자리는 메모리 위에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는 더더욱이나 코드 덩어리잖아요. 이거는 굳이 인스턴스에 담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곳에 어딘가에다가 빼곡하게 적어놨을 겁니다. 지네들은 포함관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속관계 얘기할 때도 요 로컬 이름, 로컬 변수 이름 같은 것들은 굳이 따지지 않았듯이 아예 포함관계를 논의할 때는 고려할 대상으로조차도 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태틱 필드 자리나 메서드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포함되지 않을 뿐이다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조금씩 어려운 내용이 될 것 같고 자, 상당히 중요하라고 적어놨는데 뭐 우리 지금 벌써 45분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 20분 정도면 아마 주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 주 만에 하려고 생각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자, 이미 확인했었던 미점 할 때 그 내 캐릭터에 해당하는 정보도 대결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 확인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 부분이 전반부 수업 내용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non-static, static이 안 붙은 메소드 호출식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적당히 대충만 얘기하고 넘어갔던 그 퍼블릭이니 뭐니 하는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걔는 나중으로 일단은 미로 두도록 하고 일단 이 친구 구경해 보도록 합시다. non-static 메소드 호출식은 그 점 수식, 좌항 자리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미 같은 거 또한 일종의 인수 값으로 간주합니다. 메소드 호출 식 계산할 때 메서드 정의 내용물 실행하기 직전에 미리 어딘가에 담아두고 의미 관점에서는 디스에다 담아두고 스타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실제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메서드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라면 그렇게 나중에 점 왼쪽
수식으로 특정할 그 캐릭터 정보 등등 그렇게 지정되는 값을 써야 할 때는 수식 this를 적으시면 됩니다. 얘는 완전한 수식이고 걔의 형식은 그 듀얼을 예시로 놓고 본다면 캐릭터 형식이 돼요. 우리가 직접 선언이라든가 적은 건 아니기는 하지만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점 연산자, 점 수식 적을 때도 스코프 관점에 따라서 그 디스 점을 생략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요거는 적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생략 가능하기는 합니다. 우리 그 소속 관계 얘기할 때도 동일한 소속이면 풀네임 안 적어도 된다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생략 가능한 상황들이 많이 마련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만큼 자바 동네에서는 저렇게 소속 관계를 명시한다든가 non-static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는다든가 하는 상황이 엄청 자주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주 적어야 되는데 항상 적어야 된다? 그러면 안 적어도 되게 만들어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아마도 저 디스 점과 같은 느낌을 자주 쓰게 될 것 같으니까 생략할 수도 있게 해줬다. 그 말은 non-static 메서드 개념을 아마도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된다면 정상입니다. 앞부분까지는 그럭저럭 쉽게 납득이 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그래서 뭐가 상당히 중요한 거냐? 라는 게 납득이 잘 안 된다면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물론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기본적으로 수식의 의미를 파이썬 인터프리터든 C 컴파일러든 자바 이클립스든 이 파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어 놓은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찬찬히 읽으면 그 의미를 좀 더 편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점 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점 수식의 의미 흐름은 좌에서 우, 왼쪽 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를 읽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의 점 수식을 다룰 때 이클립스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건 일단 A가 뭐냐는 거예요. 이 A는 데이터 이름일 수도 있고 코드 이름일 수도 있고 형식 이름일 수도 있고 등등등 또는 아예 수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친구고 걔의 형식이 뭐냐를 고려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데서 우리가 아레나 한 다음에 점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점 수식을 적으려고 하는 거고 그 왼쪽에 지금 레퍼런스 형식, 클래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점 찍고 이 오른쪽에 적는 글자들은 기본적으로 아이고 자동 완성당해 버렸어. 이 오른쪽에 적는 글자들은 아레나 정의 중괄호 안에서 찾게 돼요. 아레나.자바에서 이 듀얼이라는 이름이 지금 어떻게 선언돼 있나 또는 어떻게 정의돼 있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듀얼이 뭘 의미하는 거냐는 전적으로 이 점 왼쪽에 뭐라고 적어놨냐에 따라 결정된다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아레나 말고 딴 걸 적어놨다? 그러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거를 먼저 읽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형식 이름은 그럭저럭 간단하죠. 풀네임이니까 일단 어느 시, 어느 구, 어느 동에 사는 누구냐 순서대로 우리가 범위를 좁혀가면서 구경하는 게 타당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레퍼런스 형식 데이터 이름이거나 레퍼런스 형식 수식이라면 아무튼 계산하면 레퍼런스 형식 예를 들면 캐릭터 형식 등등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이라면 그 다음 이름 B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미 같은 느낌이죠. 수식 미를 적고 걷다 점을 찍는 상황 같은 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뒤에 적는 예를 들면 ATK라는 이름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를 이클립스가 찾을 때 미의 선언을 보고 지금 요 수식은 캐릭터 형식 수식이구나 해서 요 캐릭터에 대한 정의 캐릭터.자바를 가서 ATK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 내지는 정의를 찾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A.B 할 때 A가 그런 느낌의 수식 내지는 데이터 이름이라면 그 점 오른쪽에 있는 B가 무슨 이름이냐는 A의 형식에 대한 정의에서 찾게 돼요. 아무튼 두 가지 상황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어가면서 차근차근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B가 뭐냐까지 찾으면 전체 수식 A.B에 대한 해석이 끝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mi.atk 하면 지금 나는 궁극적으로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4바이트에다가 3을 담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이제 완전한 수식, 인트 형식 완전한 수식이 됐으니까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듀얼까지 적는다면 여기는 지금 완전한 수식이 된 건 아니에요. 왜냐? 얘는 지금 메서드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 완성 당할 때 듀얼 같은 거 적고 엔터 치면 우리 이클립스가 알아서 메서드 호출식 괄호 열고 닫고까지 자동 완성을 해주고 얘 인수 하나, 캐릭터 하나 받는 애란 말이에요. 지금 집어넣기에 적합한 지금 미는 점 왼쪽에 있으니까 아마도 미 말고 딴 거 집어넣겠지. 설마 나랑 싸우게 하겠어 하면서 U를 지금 자동 완성으로 골라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랑 비슷한 느낌으로 아레나.듀얼도 마찬가지였죠. 아레나.듀얼에서도 지금 위에 적어놓은 저렇게 지금 는 수식 잔뜩 해놓은 걸 봐서는 당연히 맨 처음 만든 애를 왼쪽에 놔두겠지와 같이 이클립스가 지레 짐작을 해서 메서드 호출식까지 완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완전한 수식은 된 거고 요걸 그냥 세미콜론에서 문장으로 마련하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한 다음에 result는 해가지고 요 수식을 포함하는 는 수식 같은 걸 적어가면서 인트 형식 완전한 수식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등등등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얼마든지 이클립스는 그 A의 형식, 지금 같은 경우는 캐릭터죠. 캐릭터.자바를 털어가지고 ATK라는 이름, 형식이 뭐냐 등등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non-static 메서드 호출식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의미 부여가 추가로 일어난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의 메서드 호출식, 우리 방금 자주 구경했었죠. 요 부분 수식 미는 처음에는 미.듀얼 할 때까지는 지금 미의 형식이 캐릭터니까 캐릭터.점 잡아가가지고 듀얼 정의를 찾아보면 되겠구나, 선언 찾아보면 되겠구나와 같이 이렇게 의미 전달이 발생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 메서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지어 non-static 메서드 이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미라는 수식에 대한 의미가 한 가지가 추가되는 거예요. 원래는 걔 형식만 알면 됐었습니다. 근데 추가로 그 수식 미를 계산한 결과값, 내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나중에 듀얼 실제로 호출할 때 디스 자리에 담아놓고 스타트를 해야 된다와 같은 추가적인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레나.듀얼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레나.듀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레나 형식 이름이니까 걔 정의 안에서 지금 듀얼이란 거 찾으면 되는구나 까지만 하면 이제 아레나에 대해서는 잊어먹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쟨 단순히 소속관계만 명시했던 거고 그 소속관계 확인해서 듀얼 정의가 어딨냐 찾으면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요. 구경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적혀있든 안 적혀있든 1도 상관없이 우리는 동등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아레나라는 뭔가에 대해서 추가로 의미를 부여한다든가 추가로 뭔가 데이터를 뜯어온다든가 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미.듀얼하고 괄호 열고 닫고까지 하면 지금 U만 담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저 왼쪽에 있는 미까지 한꺼번에 담아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듀얼이 non-static 메소드 이름이었다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의미 부여가 추가로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파이썬 수업 듣거나 C 수업 듣거나 했을 때 수업 내용은 좀 어렵지만 대충 .py 파일, .c 파일 구경하다 보면 그럭저럭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저 소리가 이 소리인가 보구나 당연히 잘 동작하겠지라면서 되게 상식적인 선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가면서 여러분이 코드 작성하는 게 가능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짝 걸리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 이제까지 읽었던 그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읽었을 때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 보면 돼요. 더 이상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기 위한 훈련을 할 필요가 생긴다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게 엄청 자주 쓰이는 친구란 말이에요. 디스점을 생략할 수도 있게 해줄 만큼 자주 쓰이는 친구다 보니까 앞으로 꾸준히 나올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우리 중간고사 마지막 공부하는 지금 시점에 이 부분까지 딱 예쁘게 정리해둬서 섭렵해둬서 뭔가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해 두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요 일종의 메커니즘을 있는 그대로 가져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간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non-static 메서드 정의를 적는 입장에서는 저 왼쪽에다 아마도 적어놨을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그 인스턴스, 지금 누가 싸움을 걸고 있는 거냐에 해당하는 인스턴스를 얼마든지 특정해 가면서 다룰 수가 있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non-static 메서드 호출식은 그런 수식을 적지 않고 점 찍고 듀얼 적을 때는 절대로 호출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인스턴스 하나를 붙잡고 점 찍고 듀얼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잘 붙잡아 놨겠지라고 생각하고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미리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수가 하나 더 마련되어 있는 셈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우리 6주차 수업 처음 시작했을 때 그 헬로월드 2번을 연거 후 한도 끝도 없이 반복 출력하는 프로그램에서 OUT를 ERR로 바꾸기만 했는데도 실행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 걸 볼 수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일단 순차가 깨진 것 같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헬로월드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 이렇게 순차를 잘 지켜가면서 교대로 출력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단 ERR로 출력하는 건 빨강색으로 튀어나왔고 걔네들이 뭉텅이로 막 중구난방으로 튀어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실행 양상이 몹시 달랐어요.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데이터 이름만 바꿔서 적었을 때요. 그 시스아웃 해갖고 자동 완성하는 거 안에는 형식 이름 하나랑 메서드 이름 하나랑 데이터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필드 이름이죠. 아무튼 OUT랑 ERR 둘 중에 뭐를 쓰냐에 따라서 실행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냐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 이유를 이제 비로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정도를 서술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일단 수식 OUT를 계산한 결과값과 수식 ERR을 계산한 결과값이 서로 달랐습니다. 뭐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죠. 우리가 OUT는 ERR 이딴짓 해버렸다면 그건 동일하게 실행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이름을 가지고 메모리 위에 서로 다른 인스턴스를 특정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두 인스턴스에 각각 포함되어 있는 non-static field 자리에 담겨있는 값이 서로 다르다라고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사실은 아니기는 하지만 칼라라는 non-static field가 있어서 OUT.color 하면 검은색이 나오고 ERR.color 하면 빨강색이 나오고와 같이 그렇게 지금 세팅되어 있다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OUT 계산하면 내 손에 들 수 있는 프린트 스트림 인스턴스 한 덩어리랑 ERR로 얻을 수 있는 인스턴스 한 덩어리 그 두 덩어리는 서로 다른 덩어리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만약에 두 이름 가지고 동일한 인스턴스를 가져올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무슨 데이터 뭘 사용하든 동일한 게 튀어나오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일단 두 인스턴스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고 그다음에 그 안에 담겨있는 각각 담겨있는 non-static 각각 포함되어 있는 non-static field 자리에 담겨있는 값이 서로 다를 것이다까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프린트L에는 non-static 메서드예요. 지금 다시 구경해 보시면 굵은 이탈릭체가 아닌 그냥 빳빳이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non-static 메서드 요 프린트LN 정의 내용물을 열어본다면 그 안에는 그 프린트 스트림 점 또는 this.color 값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출력을 할 만한 그 각각의 인스턴스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출력이라는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색상으로 그러니까 실행 양상이 서로 다르게 튀어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1호점, 2호점 얘기할 때도 원래 non-static 버전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맞아요. 1호점이랑 2호점 우리 따로 만들어서 각각 아레나 2에다 담아뒀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글러먹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걔네들은 non-static field 자리에 non-static field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원한다면 뭐 스트링 네임 같은 거 얼마든지 경기장에 이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 아레나 버전 듀얼 안에다가 그 non-static 메서드 버전 듀얼 안에다가 그 경기장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수행한다라는 코드가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가 서로 다른 이름 지정해봤자 항상 동일하게 실행되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해줘야 예를 들어 맨 처음에 무슨 뭐 아레나 1호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걸 출력하는 부분이라도 하다못해 있어야 요 세 번째까지 만족해서 어떤 인스턴스를 붙잡고 달리 말하면 어떤 경기장에서 대결하냐에 따라 실행 양상이 조금은 달라지는 느낌을 우리가 연출할 수가 있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OUT랑 ERR은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실행 양상을 우리한테 제공할 수가 있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 시스템 만든 분들이 완전히 다른 거 두 개를 담아놨다고 자연스럽게 유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목표에 따라서 급한 거 말해야 된다. 빨강색으로 말해야 된다라면 여러분 ERR 쓰시면 되는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tatic field, static method 얘는 좀 쉬우니까 요약하면 static field는 일단 field잖아요. 소속 관계를 구성합니다. static field 이름은 걔 선언 적어놓은 그 클래스 소속이 돼요. 그렇긴 한데 non-static field랑 다르게 포함 관계를 구성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static field를 사용하고 싶다, 거기 담겨있는 값을 쓰고 싶다 등등 일 때는 점 연산자 사용법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좀 더 쉬운, 좀 더 편한 그냥 형식 이름 적고 점 찍는 full name을 찍어가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등등등입니다. 스태틱 메서드 역시나 소속 관계를 구성하고 얘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 관계랑은 1도 상관없는 친구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은 스태틱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적고 싶을 때 점 수식을 구성할 때 역시나 동등한 느낌으로 그 소속 관계만 명시해서 하거나 아니면 인스턴스 하나 붙잡고 수식 하나 적은 다음에 거기다 점 찍고 스태틱 메소드 호출식을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냥 소속관계 명시해가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다 그러니까 미점 한 다음에 스태틱 메소드 이름 적는다 하더라도 내 캐릭터 정보를 걔가 가져가서 활용한다든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마지막 하나만 남게 됩니다. 자, 이런 스태틱을 붙이네 안 붙이네 걔가 필드 이름이네 메서드 이름이네 등등등 소속 관계가 어떻네 그 다음에 포함 관계가 어떻네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번 5주차 6주차 때 얘기했던 내용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java 내지는 캐릭터.java 등등에다 적어둔 그 클래스 정의에 입각해서 적용된다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클래스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다. 내가 지금 이 중괄호 안에다가 어떤 이름에 대한 선언 내지는 정의에다가 스태틱을 붙였냐 안 붙였냐에 따라서 저기서는 예를 들면 점 연산자 사용법 가능성이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점 왼쪽에 적어놓은 수식을 인수로 간주하다든가 그 많은 베리에이션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그냥 한 줄을 어떻게 적어놨냐에 따라 나중에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 것이냐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개념들이 이 단어 클래스에 지금 총체적으로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운데다 두고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이번 세트 흐름, 그 다음에 우리 전반부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끝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클래스예요. 아무튼 복잡한 그거입니다. 영어로는 클래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자, 자바 동네에서 클래스 이름은 일단 형식 이름입니다. 타입 네임이요. 좀 더 정밀하게는 레퍼런스 형식 타입 네임이 됩니다. 여러분이 클래스 정의를 어떻게 적든 걔는 프리미티브 형식은 될 수가 없어요. 레퍼런스 형식입니다. 무조건. 기억나나요, 여러분? 프리미티브 형식 8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인트, 플롯, 더블, 불린 그런 거 일단 4가지를 일단 우리는 확인해 본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이름에는 필드 이름과 메서드 이름이 소속될 수 있어요. 클래스 이름은 소속 관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이름, 메서드 이름, 소속 관계를 구성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 그 다음에 다른 중괄호 밖에다가 새로운 이름에 대한 선언 내지는 정의를 적어두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유일한, 어쩌면 기본적이면서 유일한 소속관계를 구성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관계를 건드리고 싶다. 나 지금 내가 스캐너 만든 사람은 아닌데 스캐너 소속 새로운 이름 C를 집어넣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나? 못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자바 그 회사에 취직해서 scanner.java라는 코드를 직접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닌 한, 그 클래스 정의를 여러분이 직접 선볼 수 있는 게 아닌 한 이 소속 관계는 그 사람이 정해놓은 그대로 고정돼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스캐너 만든 사람이 정해놓은 대로 본인이 선언 정의 적어놓은 대로 고정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너 그런 것도 확인은 해보긴 했잖아요. 이건 별로 지금은 안 중요할 것 같아요. 클래스 이름은 다른 타입 네임이 소속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클래스랑 인스턴스를 대조를 한다면 클래스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로 이름과 관련한, 그래서 정례만의 클래스 정의를 어떻게 정례만의 프로그래머가 .java 파일에다가 키보드를 열심히 치는 그 시점에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점에 결정되고 나중에 바뀌지 않는 무언가라 보시면 됩니다. 반면 인스턴스는 우리가 컨트롤 F12를 누르지 않는 이상 우리 프로그램은 절대 실행 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따라서 인스턴스는 그 new 수식을 실제로 계산하는 도중에 미리 적어놨던 클래스 정의 내용에 입각해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다가 만들게 되는 실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인스턴스는 실제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실제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애들입니다. 그렇다고 막 지 맘대로 생겨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클래스 정의를 어떻게 적어놨냐에 입각해서 만드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나중에 컨트롤 F11 눌렀을 때 새로 생기는 실물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는 수식을 써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이름 미라든가 유에다가 각각 담아놓고 나중에 차근차근 꺼내서 쓰게 될 겁니다. 인스턴스 이름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 얘기가 등장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마 걔는 인스턴스랑 크게 관련 없을 겁니다. 클래스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 포함 관계 얘기할 때도 non-static field 자리와 같은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필드 이름 우리가 열심히 적어놓으면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내 캐릭터의 공격력 담을 만한 4바이트 자리에 새로운 값을 담거나 등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인스턴스 이름 같은 건 없다 보니까 는 수식을 곁들이시게 될 것 같고 어떤 클래스 형식 인스턴스에는 그 클래스 소속 non-static field에 대한 자리가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함 관계는 딱 이 범위 안에만 적용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구분해 놓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우리 앞 수업에서 막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던 각종 예시라든가 앞으로 등장할 내용들을 좀 더 편하게 납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전부인 건 아니기는 합니다. 좀 더 복잡한 사연들이 자바 동네에는 꽤 많이 들어있긴 해요. 그렇긴 한데 일단 중간고사 내용까지 요 내용까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놓고 다음 주 시험 시원하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좋은 시작점을 마련해 두실 수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자료구조론이라든가 등등을 좀 더 편하게 섭렵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가져가 두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상쾌하게 여러분 전공자로서 요 컴퓨터랑 관련한 내용들을 공부하실 수 있게 될 거니까 요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이제 마무리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막 우리 제가 얘기했나? 느낀 점에 드디어 살려주세요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 지금 중간 강의 평가 적은 친구들도 이 수업 이대로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든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일단 가장 어려운 부분을 방금 고비를 넘어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세트를 지나보냈고 느낀 점을 적으면서 중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